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 상원하고 하원에 가서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하는데 오늘 상원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제롬 파월한테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해보려고 요리조리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주 제롬 파월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끝까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들이 너무 프로핏을 많이 챙기느라고 마진을 높였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원가가 물건이 1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원가가 50원이었다면 원가가 100원이 되면 거기에 50원의 이익을 더해서 15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카운트하지 않고 원가가 100원이 됐더니 200원 더블로 해서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원자재 값이 올랐다는 핑계로 물건 값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또 부당하게 이익을 더 많이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 지금 노동력이 적어서 잡이 너무 많다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월급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 물가가 인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민법을 바꿔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주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물어봤는데 제롬 파월이 물론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그건 정치적인 질문이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것은 대답을 피해갔고 또 공화당에서는 또 뚱딴지 같이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름을 많이 파야 된다. 기름 많이 팔면은 많이 파서 팔면은 물가가 잡히지 않겠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 또 그 다음에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네가 물가 잡는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연준에서 물가 잡는데 바이든 정부가 돈을 좀 덜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동의하지 않냐고 또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아주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뭘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거 한 2시간 넘게 봤는데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많은 걸 봤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그게 아니죠. 진짜 관심이 있는 건 결국에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얼마나 올릴 거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유지할 것이며 언제쯤 되면 이자를 좀 내릴까 하는 거에 대한 힌트나 좀 그런 걸 주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본 거죠. 그래서 본 결과는 글렀습니다. 2023년에 이자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오히려 그 이자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줄이겠다는 얘기는커녕 지금 1월에 CPI나 이런 게 워낙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듯 하다가 물가가 지금 다시 잡히지 않을 것처럼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오히려 0.25보다도 더 높여서 더 어그레시브하게 올릴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0.25씩 올리던 거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기네가 예상했던 것보다 맨 위에 최고점이 아마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식은 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다음 2주 동안 이 장이 아마 아주 흥미로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월 10일 날 고용률이 나오고 3월 14일 날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3월 22일 날 연준이 미팅을 해서 이자를 얼마나 올릴지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를 결정하는 날인데요. 3월 10일 날 얘네들이 순서대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3월 10일 날 고용지수가 나오는데 고용지수가 높아. 그러면 아무래도 3월 14일 날 나올 그 물가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3월 22일 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겠죠. 근데 오늘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아직도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직장이 거기 직장에서 일하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지금 한 1대 1.9 거의 한 명이 직장 두 개당 사람이 한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비율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되면 3월 10일 날 고용지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고용지수가 꽤 높게
나올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그때 고용지수가 예상한 대로 좀 높게 나오면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왜냐하면 뻔하니까 3월 14일 날 그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올 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고, 또 3월 14일 날 만약에 정말로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고용지수보다도 더 세게 반응해서 주식이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3월 22일 날 설마 하는데 혹시라도 0.5%를 올리는 날이면 아마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곤두박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오늘 벌써 제롬 파월이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0.25 대신 0.5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3월 22일 날 연준에서 이자율을 0.5% 올릴 가능성은 약 한 25%였다가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한 다음에 그게 33%인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2% 확률로 올라감으로써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죠. 아마도 3월 14일 날 CPI 넘버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오는 날이면 주식시장이 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클리블랜드의 페드 연방은행 웹사이트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는 걸 보면 2월 달에 6.21%, 3월 달에 5.3%가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콜 물가 인상률은 2월 달에는 5.54, 3월 달에는 5.66,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는, 이 지금 물건값은 내려오고 있는데 서비스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 섹터는 여전히 잡이 너무 많고 오프닝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은 관계로 아마도 이 물가를 잡는 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3월 10일 날 고용률이 높게 나와서 3월 14일 날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와서 이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싸가오리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한번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게 회사들은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펀더멘탈리 앞으로 완전히 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나갈 거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또 한번 줘서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마도 테슬라 주식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떨어져 준다면 우리는 그냥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면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22일 날 만약에 연준에서 예상대로 0.25를 올리지 않고 0.5를 올려서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주식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는데, 발작을 일으켜서 뚝 떨어져 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감사히 이런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제 희망사항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제공황을 뚫고 제일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주식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켓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버티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들 중에서도 펀더멘탈이 좋아서 분명히 잘 될 회사들은 결국에는 주식값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고마운 마음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좀 더 살 거라는 계획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를 4월 달에 할 때 실적이 좀 대단히 좋지 않게 나와서 조금 또 한번 출렁거리면 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물론 매크로가 정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는 사실이지만, 작년 말 때만 했어도 우리가 올해 5.25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연준이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고, 그것도 상반기에 그것을 끝내고 그것을 좀 유지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말에 가서 어쩌면 운이 좋으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아니면 운이 안 좋아도 내년 초부터는 이자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5.25가 아니고 심지어는 아까 보니까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는 6%를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5.5까지는 분명히 갈 것 같고 어쩌면 6%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와중에도 또 그렇게 올려놓고선도 아마 한참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길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한동안 좀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확실히 이 회사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은 테슬라든지 뭐 엔비디아는 앞으로 당연히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이 안 좋을 때마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럴 계획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또 거기에 맞춰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